안녕하세요. A큐브의 이현석 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전환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기존에 제가 유튜브를 촬영할 때는 좀 지식적이거나 이론적인 부분이 많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제가 매월 경험하고 있는 실제 컨설팅 사례 중에서 제가 좀 기억에 남고 좀 재밌는,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실 대표님이나 컨설턴트 분들한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2006년도에 제가 경험했던 사례인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법인 전환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준비 중인 대표님이 아니셨습니다. 우연한 어떤 자리에서 만나 뵙고 개인 사업자를 한 4년 정도 해오신 대표님이다 보니까는 뭐 개인 사업자나 뭐 법인 전환, 뭐 법인 이런 사업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나누다 보니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성실신고 기준 매출의 절반도 안 되는 8억 5천만 원 전후의 매출을 하고 계셨고요. 세금적인 부담도 별로 없으셨습니다. 매년 당기순이익 한 4, 5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조정신고를 하고 좀 있었고요. 또 하나가 뭐 외부의 투자나 M&A 또는 무슨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승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해당 사항이 없으셨던 대표님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인 전환 컨설팅을 늘 많이 하고 있는 저로서도 이분은 당장 법인 전환 컨설팅이 급하신 분이 아니야. 또 매출 기준도 그 시점에 성실신고 대상자의 절반도 안 돼. 라는 이유로 향후에 2018년도부터는 성실신고 사업자의 기준 매출이 많이 축소됩니다. 그래서 월 평균 매출이 1억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법인 전환을 검토하시고 그때 저한테 컨설팅을 한번 의뢰해 주십시오 라고 1, 2년 후를 내다보고 제가 대표님을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님께서 거꾸로 저한테 재미있는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굳이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니면 법인으로 하면 안 되나요? 혹은 세금적인 부담이 별로 없긴 하지만 법인으로 기존 사업자 외에 법인을 하나 더 할까 하는데 그럼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라는 거꾸로 저한테 우연치 않은 질문을 좀 하셨죠.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니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도소매업을 한 4년 정도 유지하다 보니 운영을 해오시다 보니 업계에서는 종사하신 지는 한 10년 가까이 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여러 가지 그 어떤 매출처, 판매, 영업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많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도소매업으로만 기존에 해오던 방식으로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안타까움과 한계점이 부딪히다 보니까는 아예 자체 브랜드와 자체 생산 제품을 갖고서는 조금 더 기업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고민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매출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채 10억도 안 되는 작은 매출을 또 두 개의 사업자로 쪼갠다고 한다면은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손쉽게 법인 하나 설립을 해서 정말 제조업체 하나 설립을 해서 제조와 관련된 부분은 글로 넘기고 또 하나가 브랜드를 마케팅한 제조업체로서의 어떤 브랜드 마케팅을 하거나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그게 판매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괄적 양도양수를 통해서 기존의 매입처나 매입처에게는 단순 유통업체의 이미지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체적인 브랜드와 제품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유명 브랜드의 공식적인 대리점권까지 유지한 상태인 순수 전문기업의 이미지로서 성장된 모습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신규로 제조된 자체 제품을 거래하기 위한 신규 거래처 확보할 때는 재무제표나 업력이나 회사의 기업 기본 규모나 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뒷받침된 상태에서 확장된 전문 기업,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전문 기업의 이미지로서 기업 마케팅, 제품에 대한 브랜드 홍보, 제품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포괄적 양도 양수를 했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제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양상품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투자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갖고 계신 여유 자금을 통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외부에 여러 가지 정책 자금에 대한 어떤 지원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도 기존에 갖고 있던 도소매업 개인 사업자는 유지한 상태에서 신규 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자금 조달이나 유치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향후에 문제점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자금 조달 시에도 원활하지 않다 보니 그런 차원에서라도 포괄적 법인 전환을 좀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컨설팅 사례 같은 경우는요, 우선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실 컨설턴트 분들한테는 제가 한마디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나뵙는 개인 사업자 대표자님의 기초적이고 보여지는 어떤 그러한 상태가 그러한 재무적인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법인 전환에 최적화되어 있거나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분은 법인 전환 당장 관심 없을 거야라는 우리 일반적인 편견에서 조금 벗어나서서 다양한 형태의 대표님들 말씀을 나누다 보면 법인 전환 컨설팅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고요. 대표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많은 대표님들이 이 업체처럼 뭔가 새로운 부분을 신규 부분을 확장한다라고 봤을 때에 그냥 사업자 하나 더 만들까라고 막연한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무조건 틀리거나 잘못된 건 아니지만 실제 기업을 향후 5년, 10년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경영 관리를 하신다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득보다 당장은 간편하고 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부분, 내부적인 경영 관리, 세무적인 부분, 비용 처리 부분, 자금 조달의 부분, 대외 신인도적인 부분, 마케팅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마케팅 효과적인 부분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는 무조건 신규 사업 분야를 사업자 하나 더 사업자 늘려가는 방식보다는 기존의 사업자를 통합하거나 법인 전환해서 가시는 방법이 굉장히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었던 기억에 남는 사례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포괄적 법인 전환을 다 컨설팅을 진행한 후에 다양한 형태의 정책 자금에 대한 안내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벤처 인증, 기보에서 정책 자금을 받으시고 그 기술 신용 평가를 통해서 벤처 인증까지 취득한 제조업체로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 외에 특허나 상표권에 대해서도 이제 다수 출원을 하고 계시고 이미 특허증을 갖고 계신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는 매출 한 12억에서 한 13억 정도 안정적인 성장을 좀 하셨는데요. 지금은 매출 증가에 따른 단기 순이익이 좀 변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익헌원 플랜도 제가 컨설팅을 좀 계속 해드렸고요. 지금 4년째 경영관리 컨설팅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노랗게 표시된 부분 같이 대표님들 입장에서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볼 문제가 분명히 있는 케이스인 것 같고요. 우리 컨설턴트 분들 입장에서도 규모가 조금 작다 혹은 젊은 대표님이다. 법인 전환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 중인 단계가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분은 당장에 우리 법인 전환 대상 고객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대표님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여러 이유로 법인 전환을 희망하시거나 준비하시거나 고민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딱 적합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기억에 남는 과거 4, 5년 전 추억을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고 힘들었던 제 기억에 남았던 사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